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문의를 남겨주신 사례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문의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홍반장님, 저는 부산 경남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박대리라고 합니다. 대금 결제가 밀린 업체에서 간곡히 한 번만 납품해주면 밀림 대금까지 결제해주겠다고 해서 최근 납품을 진행했는데 2주 있다가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사장님은 노발대발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회생 들어가면 채권 못 받는 건가요? 이제라도 강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 대리님 사례 보시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납품을 진행하였던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홍 반장이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 네 번째 시리즈로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요. 회생 절차가 낯설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법인 회생 진행사항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 회생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 사건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포괄적 금지 명령이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됩니다. 회생 신청 후 연락이 안 되는 등 거래처를 통해 사건 번호를 알 수 없으시면 대법원 회생 공고 사이트에서 회생 사건 번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회생 공고 사이트는 검색 엔진에서 대법원 회생 사건 공고라고 치시면 바로 이제 공고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 회생,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회생으로 클릭을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인데 규모가 작은 경우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이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으로 분류가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생으로 클릭하고 일단은 지역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역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법인에 관한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는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점 소재지와 주된 영업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질적인 영업 소재지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는 점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회사가 회사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로 조회했는데 공고 내용이 안 보이시면 주된 사무소 또는 고등법원 기준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50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는 회생 전문 법원이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참 골프장 업황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회원권자들이 많은 지방 골프장들이 종종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업황이 너무 좋죠. 대법원 회생 공고 사이트에서 지역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공고물이 화면과 같이 쭉 조회가 됩니다. 채무자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사건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회생인 경우에는 회합, 그리고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이죠. 이 같은 경우는 간해합으로 사건을 분류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정한 공고기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입니다. 공고된 내용 중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 공고 내용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건 번호와 함께 채무자, 신청인 겸 채무자 내용도 기재가 됩니다.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주소도 기재가 됩니다. 박 대리님 질문 중에 거래처가 회생 신청했는데 지금이라도 강제 집행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실무상 재판부에서는 법인회생 신청 후 7일 이내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개별 절차의 중지 명령에 의하여도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 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제 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의 관리를 받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너도나도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강제 집행 등을 이제 금지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회생 신청 후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게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일체의 강제 집행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박 대리님 문의처럼 사장님 눈치로 강제 집행이라고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드리면 회생 신청 후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강제 집행 등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시 결정은 공고 내용하고 세부적인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는 나의 사건 검색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